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지사랑 양봉원이라고 하고요. 경남 창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지사랑 양봉원에서 18년째 꿀벌과 함께 살고 있는 꿀벌지기 전지헌이라고 합니다. 현재 벌과 관련해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이 꿀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화분,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봉독, 비베놈이라고 하는데요. 이 봉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기능을 하였고요.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18년째 양봉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역시 꿀벌한테는 꽃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많은 꽃이 있어야지 벌들이 많은 꿀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면역이 좋은 꿀벌들이 많은 일을 하고, 그게 결국엔 양봉가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꽃을 계속 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텍스 꽃이었어요. 이 꽃은 지금 14년 전에 심었던 꽃인데, 이 바이텍스 꽃은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꽃이 피는 아주 좋은 꿀나무입니다. 해서 벌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꿀이 많이 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도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는 꽃은 없고, 야생에 피는 잡초라도 꽃을 다 피우고 그 꽃들이 다 꿀벌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고, 현재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이런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 많이 키웁니다. 이렇게 잎이 넓은 건 지금 호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박도 아침이면은 꽃을 이렇게 예쁘게 잘 피워요. 그래서 이게 쑥수술인데, 이게 활짝 피면은 아주 많은 꿀과 꽃가루를 선물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또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꿀도 많이 나고 꽃가루도 많이 나고 해서 아주 좋은 위로운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선호하는데, 이런 해바라기는 하나의 해바라기 대에서 20개 이상의 꽃이 핀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나무처럼 나무 하나에 이렇게 큰 해바라기 하나만 달리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에 20개 이상의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다양성이 있는 꽃들을 많이 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제가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양봉장이고요. 현재 200여 통 정도의 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수익을 갖고 가고 싶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양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왕벌의 성능이 우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한 번은 여왕벌을 교체를 합니다. 늙은 여왕벌을 버리고 새로운 힘센 여왕을 선별해서 키워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아주 그렇게 로테이션 해서
양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도 유황벌을 잘 만들어서 새롭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태는 유황벌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행태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알아서 바꾸는 행태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유황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벌통을 만들고 늘려나가고 또 기존에 있던 벌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 그 중요한 유황벌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 첫 단계 유황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벌을 하기 전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벌 옷입니다. 벌옷은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되겠죠. 좀 안전하게 벌에 쏘이면 몸에도 좋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벌한테 쏘여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혹 그 일부분의 사람들이 벌에 쏘였을 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장비들을 하고 하는 게 벌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벌옷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고 토시라고 하는데 입까지 하면 더 완벽하죠. 장갑도 껴야 되겠죠. 이거는 훈연기라고 탄자니아에서도 써서 연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잘 마르는 나무 잎사귀를 사용해서 연기를 만들죠. 벌들은 냄새에 민감해서 연기가 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죠. 자기들이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들을 볼 때 작업하기는 굉장히 편해져요. 이걸 쓰면은. 충분히 연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안 쏘이겠네요. 됐습니다. 지금부터 유황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수한 유황벌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유황벌을 양산할 겁니다. 이 벌통이 조금 세력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 벌통에서 유황벌을 만들 거예요. 벌이 충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꿀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서 여왕거리에 씨앗을 골라낼 겁니다. 씨앗이 될 거를. 이걸 좀 쫓아내야 되겠어요. 적당한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초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나무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각으로 된 벌집 형태를 한꺼번에 넣어줘요. 처음부터. 충실하게 알을 잘 낳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알이 보이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네요. 첫 번째 봤던 소비에서 몇 개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산란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어린 유충을 고를 텐데 알에서부터 3일 지난, 그러니까 밀벌들은 21일 만에 태어나는데요. 그 첫 3일은 알이고 그 다음부터 유충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충 중에서도 첫 번째 첫날 알에서 갓 부화한 유충, 그 유충을 유황볼에 씨앗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몇 개가 있으니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불은 틀어내고 이걸 가져갈 겁니다. 일단은 이런 세팅을 해주고 물레대로 두고 가시죠. 이제 이충털과 씨앗을 들고 작업장으로 갈 겁니다. 이제부터
여왕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필요한 도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충털이라고요. 여기에서 여왕벌을 양산하는 기본 털이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여왕벌 벌집은 달라요.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이걸 왕완이라 하는데 왕완이라고 해요. 여왕벌 집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완이라고요. 이것들을 이 기본 털에다가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적당한 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는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제가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됐네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게 보이죠? 이렇게 왕화는 지금 구성이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3, 4, 12, 12개의 왕을 양성할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필요한 거는 1단계 털이 완성되었으면 두 번째 요거는 로얄 젤이라는 거예요. 로얄 젤이 뚜껑 열면 이렇게 생겼죠. 이 속에 로얄 젤이 여왕벌은 일생 동안 한평생 한 가지만 먹는데 그게 로얄 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알에서 부화해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만 먹습니다. 로얄 젤이죠. 이 로얄 젤리를 먹었을 때 여왕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는 나무 조각 같은 걸로 로얄 젤리를 찍어서 기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일벌들이 여기에 있는 씨앗은 여왕벌이 될 씨앗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더 많은 로얄 젤리를 가득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일벌들은 충분한 로얄 젤리를 먹고 아주 몸이 커지고 튼튼한 여왕벌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여왕벌이 태어날 자리야 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적당량을 붙여놓으면 자, 끝났어요. 자, 이 단계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왕완에다가 여기 있는 작은 씨앗을 옮겨 담아야 돼요. 하나의 왕안에 하나의 알을 옮겨 담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 이거 이충침이라 하거든요. 이충침. 여기 씨앗은 너무 작아서 깨알만 해요. 깨알만 하기 때문에 이 작은 핀셋 같이 생긴 이걸로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떠서 넣어 볼게요. 이충침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작아 보이는 형태의 씨앗을 골라서 제가 담을 겁니다. 보이실래요? 모르겠지만 이 속에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작아요. 이것을 금방 표시해둔 로얄 젤리 위에 옮겨둘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완성됐고요. 하나를 또 두 번째 후보를 또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시간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작업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유리해요. 한 자리에서요, 여성 양봉가들이 하시기에는 훨씬 유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한다고 했죠? 좋은 유황볼이 결국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좋은 유황볼을 만드는 거 하는 겁니다. 커버리면 곤란하고요. 태어난지 알에서 부화한지 하루나 1.5일 정도 지난 그 무렵에 씨앗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력이 좋아야 돼요. 눈이 나쁘면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작업은 젊을수록 더 잘할 수 있답니다. 벌써 12개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난 이 총틀은 유황볼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을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유황볼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기 때문에 이 형태로 완성했고요. 이걸 다시 벌집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튼실한 유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황볼은 16일 만에 태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건 지금 현재 이 씨앗은 4일째 된 씨앗이기 때문에 16일 만에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11일차 10하루 밤 지나고 나서 꺼내면 유황볼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황볼이 나오기 직전에 반나절 정도, 하루나 반나절 전에 꺼내서 새로운 벌통을 형성하고 거기에 이 씨앗이 자란 유황볼을 옮겨주면 돼요. 왕안을 떼서 옮겨주기만 하면 하나의 벌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틀로 벌써 12통의 유황볼이 만들어질 겁니다. 12통이 확보되는 거죠. 쉽죠, 생각보다. 그래서 했던 거는 다시 원래 자리로 원위치 시켜줄 겁니다. 아까 꺼냈던 벌통 있죠? 거기로 다시 옮겨줄 거예요. 아까 꺼냈던 불통으로 다시 넣어줄 겁니다.
우선은 이 충틀을 먼저 넣을 거예요. 이 충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빼냈던 것 다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열흘 뒤에, 10일 뒤에는 유황벌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출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깥으로 벌방에서 나오기 직전에 유황벌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난 게 아니고, 튼실한 유황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벌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일벌들이 배가 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줍니다. 이 하나는 영양제예요. 영양제. 꿀벌의 밥. 요거는 화분떡이라 하는데, 이거는 꿀벌의 반찬. 밥과 반찬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반찬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꿀벌의 밥을 함께 넣어줄 겁니다. 여기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양가 있는 것들이 있고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죠. 아마 사람이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물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영양가 있는 밥과 반찬을 먹고 유황벌이 자랄 수 있게끔 충분한 로얄젤리를 분비해 낼 것이고, 그 로얄젤리를 먹고 아주 건강한 유황벌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유황벌이 태어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인공적으로 사람이 벌을 나누어서 빈통에다가 나누어서 담을 거예요. 담아두고 유황벌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유황벌 씨앗을 그 속에 하나씩 옮겨주면 그걸로 벌통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덮어주면 이걸로 끝!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앞으로 10일 뒤에 이 벌통을 열어서 튼실한 유황 씨앗을 꺼낼 거예요. 꺼내서 빈통에 미리 옮겨 놓은 그 벌통에 이제 쪼개 놓은 거겠죠. 다른 벌통 하나를 양성할 벌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옮겨주면 됩니다. 유황벌 지금 만든 유황벌 하나씩 벌통에 하나씩 옮겨주기만 하면은 새로운 벌통이 완성이 된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작업을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좋은 유황벌이 내 수익에 결정을 짓는다. 내 수익은 좋은 유황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꼭 유황벌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유황벌을 빼내고 새롭게 만들어진 유황벌을 바꿔줍니다. 넣어줘서 바꿔줍니다. 체인지 해주죠. 그렇게 해야지 내 양봉장에 있는 벌들이 힘이 강한 면역력도 좋고 힘도 많은 그런 좋은 유황벌이 거듭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벌들이 건강해지고 내 수익도 따라서 많이 따라오겠죠. 양봉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나라는 대부분 이런 유황을 개체해서 시기에 따라서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번씩 교체해주는 작업을 한답니다. 해줘야지 생산성이 좋아지고 부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호주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양봉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유황벌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양봉가들도 있어요. 유황벌 한 마리를 얼마에 팔고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여왕벌 한 마리를 보통 3만 원에 팔고 있어요. 3만 원.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답니다. 이게 꽤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자, 다 한 거는 이제 이렇게 쓰레기는 치워주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밀랍이 나왔네요. 밀랍. 이거는 이제 벌집인데 이 벌집도 버릴 게 아니에요. 이 벌집도 녹여서 밀랍을 만들고 그 밀랍을 가공을 해가지고 밀랍초를 만들 수 있어요. 예쁜 초를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답니다. 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자, 이제 가보시죠. 밀랍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예쁜 밀랍초들이 보이죠, 그죠? 아까 봤던 벌집을 녹이면은 이런 형태의 밀랍 블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왁스를 만들어 둡니다. 이 기본 형태의 왁스를 가지고 몰드라는 거 있어요. 몰드. 이런 벌집을 만들 수 있는 몰드가 있는데 몰드에도 담아서 틀에도 담아서 성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지를 꼽아서 성형을 하게 되면 예쁜 밀랍초를 완성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색깔을 넣을 수도 있어요. 색깔을 빨간색도 여기 염료가 있기 때문에 염료를 넣어서 여러가지 색상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노란 형태가 기본적인 밀랍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밀랍은 이 중에서 이런 형태, 긴 초의 형태가 한국에서는 잘 팔려요. 이런 것들은 성당이나 교회, 성당 혹은 절 이런 곳에서 종교식 행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이 밀랍초는 파라핀초, 하얀 초하고 달라서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원래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울 때 거름이 발생하고 공기를 나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밀랍초는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벌의 몸에서 나온 아주 100% 천연 재료예요. 천연 재료이고 불에 탈 때 100% 연소가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태우고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플러스 해서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공기들, 나쁜 물질들 그것들을 같이 함께 태워줍니다. 아니 밀랍초를 사용하면 집안의 공기가 오히려 깨끗해집니다.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밀랍초를 이용하세요. 자, 한전에서는 꿀을 뜨고 난 이후에 밀랍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랍을 버리지 말고 잘 녹여서 일단 블럭 형태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쁜 밀랍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밀랍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밀랍을 수출할 수 있는 아주 밀랍의 강국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벌에서 나오는 거는 전혀 버릴 게 없죠. 지금
봤듯이 일반적으로 꿀을 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랍이 나오겠죠. 그리고 혹은 꽃가루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폴리스라는 것도 생산할 수 있을 거고, 그 탄자니아에서는 구조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벌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벌통 하나에서 100g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한 통당 100g 정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mg을 생산합니다. 죄송합니다. 100mg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것이 프로폴리스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프로폴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봉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고요. 그 봉독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봉독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싸요. 누가 쓰느냐면 주로 의사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의학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많이 생산되지 않을 분들은,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도 적고, 아직은 그것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봉독 자체도 가격이 높아요, 이제.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도 봉독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한국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부가소득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수익의 90%가 봉독에서 나와요. 제 수익이 현재는 순수하게 1억이 넘거든요. 1년에 연간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봉독이 차지하는 부분이 90% 정도가 봉독에서 수익이 나와요. 대단히 많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만 생산할 때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는데, 다른 것, 프로폴리스도 하고, 로얄젤리도 하고, 화분, 그다음 밀랍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합쳐지면 1억 5천 정도의 순소득을 만들 수가 있으니, 아마 탄자니아에서 볼 때 다양성이 갖춰지면, 생산에 대한 다양성이 갖춰지면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직접 하고 있으니, 그만한 수익을 만들고 있으니, 탄자니아에서 볼 때 주로 하고 있는 꿀과 밀랍을 벗어나서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봉독을 얘기했는데, 봉독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봉독을 정지에 가공하는 장비들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봉독을 정지하게 될 텐데요. 생산된 봉독은 이 공간에서 다 모든 가공 과정을, 1차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봉독은 짧은 기간에 생산이 됩니다. 더운 여름, 이때가 최적기예요. 벌이 가장 많이 있을 때, 벌통속이 가장 많이 있을 때. 한국은 특징적으로 4월과 5월, 6월 이 3개월 동안 꿀이 나요. 그 나머지는 꿀이 나지 않은 무밀기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꿀은 주로 5월달 한 달에 거의 집중해서 꿀이 생산되는데, 그 꿀이 대부분 아카시아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 그 아카시아 꿀이 수확되고 나면은 크게 꿀이 생산되지 않고, 이후부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카시아 꿀이 들어올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 한 달을 지나고 나면 6월 이후부터 계속 비용이 들어가죠. 벌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이도 줘야 되고, 화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처방도 해줘야 되고 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무렵,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월, 7월, 8월, 9월 이 4개월 동안이 봉독의 집중적인 생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 정리하자면 꿀을 생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비수기에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비용이 들어갈 때 나는 봉독을 생산해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꿀을 떠서 벌고 봉독을 떠서 벌고 그래서 1년에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꿀만 생산하는 농가보다는 봉독을 함께 생산하는 농가는 소득이 몇 배나 높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니 부가치 있는 봉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봉독은 그렇게 여름에 열심히 수확을 해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 봉독은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각종의 먼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 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공간에서 해내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제해서 의사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여기에서의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봉독을 수확하고 나서 채집을 하고 나면 이런 급속 냉동기예요. 이건 급속 냉동기인데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 급속 냉동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봉독은 여기서 보관하다가 봉독을 정제하게 되는데 몇 번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아주 미세하게 정제를 해냅니다. 하고 나면은 액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멸균수의 봉독을 녹여서 정제를 하게 되고 깨끗해진 물과 함께 있는 봉독액을 얼려서 이 급속 냉동에 다시 얼립니다. 얼려가지고 얼린 채로 이 큰 장비 보이죠? 이게 동결 건조기라 하는 건데요. 이 동결 건조기 속에 넣어서 보통 3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3일간의 봉독을 정제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분은 사라지고 하얀 가루만 남게 되죠. 아주 미세한 가루만 남게 만듭니다. 해서 3일 뒤에 봉독을 꺼내게 되고 꺼낸 봉독은 이렇게 뱅 작업을 하는 거죠. 갈색 뱅에다 담아서 의사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의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런 기본 봉독을 정제된 봉독을 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환자들한테 쓰냐면은 관절염, 허리 디스크,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이런 류마티스라든지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저렇게 갈색병을 주게 되면은 의사들은 이렇게 작은 앰플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행태로 만들어서 일회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g의 봉독이 의사들 손을 거쳐서 환자에게 가게 되면 1g이 가치가 거의 5천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죠. 수익으로 발생. 의사들은 1g의 봉독을 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봉독은 굉장히 비싼 부가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양봉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첫째는 제가 했던 꿀, 그 다음에 화분, 로얄 제리, 그리고 로얄 제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얄 제리는 냉동고에 보통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관하죠. 이게 다 로얄 제리고요. 이런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물질이어서 여왕벌도 먹지만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물질이에요. 이 로얄 제리를 누가 주로 먹느냐면 암 환자들이 많이 먹습니다. 암 환자들이 먹는데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 동안에 주로 많이 먹게 되고요. 회복의 기간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줘요.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항상 냉동을 해야 돼요. 로얄 젤리는 실온에 나와 있는 공기와 그냥 따뜻한 곳에 있는 순간에 변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시간만 지나도 벌써 색상이 변하고 먹을 수 없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는 반드시 냉동에 보관해야 됩니다. 탄자니아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죠. 현재 냉동 시설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가치는 높은데 아마 탄자니아에서 양봉이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면은 로얄 젤리에 대한 수요도 생기게 될 거고요. 탄자니아 부자가 될 테니까 앞으로는 로얄 젤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때는 이런 이제 냉동고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로얄 젤리 생산하면 뭐 탄자니아 내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고, 혹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유럽인들이 많이 오죠. 탄자니아에는 유럽인들이 로얄 젤리를 상당히 좋아한다. 미용 목적으로도 쓰고 건강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로얄 젤리가 있고, 프로폴리스 말씀드렸죠. 프로폴리스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프로폴리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보면은 프로폴리스가 어딨나? 보자. 여기 있네요. 이 보면 프로폴리스라고 있죠. 프로폴리스. 이름은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 도시를 방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 건데, 벌집에도 벌통 속에도 많은 세균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벌들이 건강하게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 때문이거든요. 프로폴리스는 나무에서 나오는 항균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숲에 갔을 때 피톤치드 효과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건 다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물질들을 액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프로폴리스라는 거고요. 나무 잎에서 나와요. 잎에서 나오는데 똑똑한 벌들이 그 프로폴리스 원액을 집에 가져와서 벌집 벽에다가 발라놓고, 혹은 귀퉁이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빈틈에다가 발라놓고 조금씩 쓴답니다. 어떤 때 쓰냐면은 아기들을 키울 때 벌방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프로폴리스를. 그러면 사람들도 항균 백지가 있듯이 벌들도 항균 백지를 발라놓고 그 속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깨끗한 환경에서 벌들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 속에 이게 스포이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면은 액상으로 된 프로폴리스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색상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프로폴리스는 보통 이런 색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 스포이드 정도씩 드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자가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애지간하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단할 수 있어요. 프로폴리스를 장기간 드시면 감기도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자기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폴리스를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자연환경이 좋은 만큼 다양한 항균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물질들을 벌들이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소득을 해서 프로폴리스 생산하게 되면은 꿀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한국에서는 봉독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봉독은 의사들이 주로 쓴다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생산한 봉독은 의사들이 쓰기도 하지만 의사보다는 화장품 회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산한 봉독의 90%는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에이시케어라는 제품 혹은 이런 랑스크림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속에는 봉독이 들어 있어요. 이 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원료가 봉독이고요. 이 봉독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기능성 화장품의 역할을 합니다. 봉독은 항균, 항염을 굉장히 잘해요. 항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비교를 하자면 플레이밍이 만든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도 굉장히 좋은 항생제인데 그 페니실린보다 1200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구해보니 똑같은 양의 페니실린과 똑같은 양의 봉독을 비교해 볼 때 페니실린보다 1200배나 항균, 항염 작용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게 봉독이에요. 그래서 그 봉독을 화장품에 조금 섞어보니 그 염증을 잘 낮추죠. 피부에 생기는 염증은 굉장히 잘 낫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드름이죠. 청소년들이 보통 많이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 여드름도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며칠 안 가서 염증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게 되고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 효과를 봅니다. 이런 에시케어는 여드름을 치유하는 기능성 화장품이고 이걸 한 2달 정도 쓰면 여드름이 싹 사라진다고 하고요. 이건 랑스크림인데 이거는 미백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랑스크림은 미백 하얀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까만 피부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를 억제를 할 수 있으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봉독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장기간 바르게 되면 피부가 하얘지고 주름이 피어지는 그런 주름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은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이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케이트 미들턴이 사용했던 봉독 화장품의 원료는 한국에서 만든 봉독이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봉독이 유명해요. 품질도 우수하고. 그래서 봉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봉독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동물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축산, 소, 돼지, 닭, 오리 다 질병이 있고요.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집단화에서 사용하는 대규모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대규모에서 너무나 많은 가축을 생산할 때는 질병이 필연적으로 와요. 그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거든요. 합성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그 항생제가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항생제를 이겨내는 박테리아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그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게 되면 부제역이나 AI나 이런 부분들을 막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합성된 항생제 대신에 천연 항생제, 자연계에 원래 있던 항생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해졌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로 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봉독입니다.
실험했던 바와 같이 페니실린보다 1200배나 강한 항균, 항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생제 역할을 하거든요. 해서 제가 생산한 봉독은 한국에서 소, 돼지, 닭, 오리 이쪽에 축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봉독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 부가치 높은 봉독이 사용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봉 농가의 소득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탄자니아는 좋은 기후 환경과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꽃들이 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봉가들에게 특히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좋은 선진 기술이, 양봉과 관련된 선진 기술이 탄자니아와 손을 잡으면은 탄자니아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양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 학구율이 강하고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꿀벌을 통한 소득으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파이팅! 하쿠나 마타타 탄자니아! 땡큐!